안녕하십니까.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장 손지웅입니다. 코비드-19으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치료와 예방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루 피부과의 정재윤 원장이고요. 한국의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우선 환자분들이 내원하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용 성형에 대해서 시술하는 건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내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 1월 중순 아니면 2월 초 정도부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병원들이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의협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게 아직은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분들이 확진을 받고 확진을 받은지를 모르고 혹시나 증상은 없지만 코비드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그래도 좀 감염에 대한 확산의 우려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를 볼 때 한 2m 정도는 떨어져서 진료를 보고 모두 의료진이라든지 환자 모두 마스크를 끼고 진료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병변 부위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제 입 주위라든지 그런 부위 있는 경우에는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밖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른 디지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사태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한국에서도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전반적으로 병원도 다 받긴 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라든지 경북에 있는 그런 병원들은 상당히 좀 내원객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환자 수를 유지한다는 병원도 들은 바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곳곳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주에는 환자가 대폭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뜸할 때는 다시 환자 수가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에 있어서는 한 20% 내지 30% 정도 감소를 했고, 매출도 그 정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 질환,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그런 보험 진료도 보고 있고 미용전 시술도 다 하고 있는데, 비율은 한 환자군으로 봤을 때는 보험 환자가 3, 비보험 환자, 그러니까 미용 시술 환자가 7 정도가 되는데, 보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오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미용 시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수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용 시술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마스크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부위에 평소에 잘 하지 못하셨던 그런 딱지가 생기는 그런 시술 같은 경우에 그런 쪽 시술을 미뤄왔던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색소 치료, 점을 뺀다든지 다른 검버섯이라든지 흑자 같은 그런 거를 좀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들의 비율은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이상하게 필러라든지 오히려 실리프팅 그리고 좀 약간 좀 침습적인 그런 레이저를 이용하는 그런 시술들은 좀 줄어든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전 직원들이 출근할 때 전 직원들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기도 감염의 그런 증상, 기침이라든지 콧물, 그다음에 가래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직원들은 그냥 다시 이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전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매일매일 실시를 하고 알코올을 이용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를 봄에 있어서도 전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특수한 시술을 할 때는 고글을 쓰고 치료를 하고 있고 환자 모든 내원객이 일단 병원에 오면은 손을 먼저 좀 알코올을 이용해서 닦고 있고 체온을 측정을 하고 혹시 코로나의 위험 지역에서 방문을 하셨는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2주 이내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그쪽에서 오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한 3주 전에는 대구라든지 그쪽 경북 지역에서 혹시 최근에 2주 정도 머무른 적이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해서 그런 위험성이 없는 분들 위주로 진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오셔서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 2m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비드 사태가 지금 벌써 한 2달 정도는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누구도 아직까지 섣불리 예측을 하긴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오래 지속이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미용 시술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든 시술 위주로 아마 그런 시술들을 다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톡스라든지 필러, 실리프팅 그리고 좀 침습적인 그런 레이저 시술들 위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보통 시술이 필요한 그런 치료들이라서 아마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 병원에 대한 광고라든지 홍보를 좀 그쪽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를 볼 수는 없고 나라마다 아마 좀 사정이 다를 것으로 생각은 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원격 진료가 어느 정도 합법적인 그런 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원격 진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적 시간들이 많이 좀 늘어나셨을 테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신의 그런 의학 정보를 좀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웨비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술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시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술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얻기에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라 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한상철입니다. 정말 2020년에 이 코비드 사태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고 사회 전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요. 주가도 폭락했고 그게 이제 사람 간의 교류, 국가 간의 교류까지 막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침체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성형 미용 업계에서는 그 질병, 그러니까 아픈 질환을 보던 과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좀 타격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제 아름다움 혹은 뭐 미용 이런 쪽으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그 수술이나 시술은 꼭 지금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성형 미용 업계는 좀 더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다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뭐 수술했던 환자들이 치료를 온다거나 경과를 오는 거에는 뭐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 예약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약이 많이 취소가 됐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Y솔루션이나 이브아르 같은 필러 제품들도 좀 프리미엄 필러들은 국내 환자들도 많았지만 사실 해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필러였거든요. 근데 해외 환자의 유입이 이제 원천적으로 좀 봉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해외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코비드 사태 전에는 전체적인 연령층이 대부분 이제 성형이나 미용에 대한 니즈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30대, 40대 이후 분들이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코비드 사태 이후에는 방학도 연기되고 뭐 학교 가는 기간이 좀 이제 공백기가 크다 보니까 10대, 20대 분들 중에 시술, 간단한 시술들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예약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 위쪽에 안티에이징을 생각하시던 30, 40대 이후 분들은 예약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접촉과 그 뭐 비말 감염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컨택트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크 착용, 뭐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코비드 사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병원 원내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체온 체크를 하고, 그리고 뭐 손소독제 비치하고, 초기에는 또 마스크도 저희가 이제 의료용 마스크가 좀 충분했으니까 오시는 분들께 다 제공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마스크는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진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 대처 중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DUR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그 환자에 노출됐는지를 일단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병원에는 그 컨택했던 분들이 접촉자가 내원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것들 이제 실시간 확인하고 하면서 좀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수적으로 이제 원내 소독이라든지 뭐 감염 관리는 더 신경 쓰게 됐죠. 저도 사실 고충이 있지만 제일 이제 고충이 되는 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환자 한 분 한 분을, 저도 원장이니까 환자를 만나지만 입구에서부터 안내할 때까지 뭐 아무래도 수술하는 병원이나 시술하는 병원들은 이제 탈의부터 뭐 세안까지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접촉이 많아지면 좀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이 대부분 잘 따라와 주시고 하셔서 뭐 저희는 일단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국내 상황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즘은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뭐 재밌는 얘기로 뭐 돌밥이라고 해서, 사실 그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뭐 이런 곳을 안 가고, 아무래도 이 재택근무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사실 가정주부나 혹은 맞벌이 부부 중에 집에서 어떤 아이를 케어하고, 그리고 뭐 남편을 이렇게 좀 케어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머님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희망적인 얘기지만, 이 코비드가 정리가 되고 좀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 쪽으로 다 같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까지 고생한 집사람에게 선물한다든지, 뭐 어머님에게 선물한다든지, 이런 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에 대한 선물의 개념으로 뭐 그런 안티에이징이라든지 뭐 피부 관리 아니면 시술 이런 쪽을
마케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전문가는 저는 감염내과 전문이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올 하반기까지 가을까지는 지금 가지 않겠나. 뭐 우리나라가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가 정리돼도 유럽이나 미국 그쪽에서 또 유입된 환자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해서 좀 사태가 짧게 끝나기보다는 올 하반기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계절성 독감처럼 정말 주기적으로 유행할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협회 쪽의 얘기와는 좀 다른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국내에서는 좀 논의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좀 이렇게 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사실 이제 아무래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도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가 허용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성형이나 미용 쪽은 수술,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실제로 이렇게 환자의 몸에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격 진료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약 처방만 하는 것처럼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고도 서로가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외국 환자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뭘 해결하고 싶은데 미리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뭐 자기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 가벼운 상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든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심포지움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학교도 이제는 이제 원격으로 먼저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디스커션이 저도 그렇고 학회라든지 어떤 심포지움에 직접 참석하고는 싶은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사실 우울한 시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떤 시스템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환자를 진료하는 대면 진료, 그러니까 온라인 진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심포지움이나 이 심포지움으로 서로 간에 게다가 뭐 여기서 뭐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 혹은 뭐 미국에 있는 의사하고 서로 미용적인 부분, 뭐 시술적인 부분에 대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기술의 발전에 지금처럼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기가 좀 가속이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나 의원 최호성 원장입니다. 네, 코비드 사태 때문에 미용업계 전반에 큰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용의학이란 분야는 다른 의학 분야에 비해서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트렌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미용의학의 경우는 국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미용의학에 대한 관련한 국제적인 학술 행사가 상당히 자주 또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올 스톱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교류들이 다 막히고 또 미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 분기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또 그 제품에 대한 홍보나 공유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채널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도 피해갈 수가 없었고요.
대략 내원 환자 수는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한 2달간은 외국인 환자를 전혀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외국인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었다가 이번 사태 이후로 외국인 환자가 완전히 끊겨버렸죠. 아마 미용 업계에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은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환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 유독 눈에 띄게 감소한 부분은 바로 필러나 실리프팅 같은 약간의 다운타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티가 약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술들은 지금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가벼운 피부 관리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서서 또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피부 관리나 피부를 좀 개선시키는 스킨 부스터 치료에 조금 더 집중해서 프로모션이나 홍보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형들,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분들 그런 분들은 여전히 바깥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 중에 30, 40대의 고객분들, 환자분들의 비율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20대 초중반의 경우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혹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초기에는 감소를 역시 했다가 계약이 미뤄지는 대학생들 그리고 또 약간 둔감되는 이 3월 말부터는 조금 다시 방문을 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들은 여전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일종의 안심감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병원 내부에 있는 저를 포함한 저희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감염 예방에 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원칙대로 모든 내원 환자의 체온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모두 환자 대면 시에는 항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 구입한 전문적인 소독제를 사용해서 하루에 3번, 4번 정도를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문 손잡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병원의 노력들을 또 문자로 저희 환자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 저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나 그리고 병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 직원들이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런 여유가 솔직히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차라리 평소에 못했던 것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보다 실질적이고 또 향후에 이제 이러한 사태가 종식돼서 병원의 분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그냥 스트레스만 받기보다는 이러한 좀
긍정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과 또 저의 어떤 분위기를 좀 쇄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시간 마스크 착용 시간이 누적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최근에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컨디션 악화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파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재생 관리라든지 아니면 피부 상태를 컨디션을 올려주는 치료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가고 육체적인 활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비만 환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업 시켜주는 각종 진정관리, 재생관리를 포함하여 스킨 부스터라는 그 치료 아이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양하게 출시된 스킨 부스터들이 있고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그리고 패키지 상품을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기의 반응을 살펴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국소 비만이나 체중 조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 아이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해외에 있는 해외 의사 선생님들, 동료들이죠, 친구들과 소통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선생님들의 경우는 상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오픈을 하지만 실제 병원 아예 오픈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러한 여유가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진료를 보거나 환자를 상대하는 일을 지금은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여유 시간에 차라리 그동안 못했던, 하기가 어려웠던 논문 리뷰라든지 논문 작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학술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될 뿐더러 또 자기의 그런 내공을 쌓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몇몇 해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앞으로 있을 학술 행사를 대비해서 미리 강의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논문에 참여해서 논문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저도 자극을 받아서 지금 현재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밀린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계속 공부하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 사태가 종식됐을 때 누구보다 좀 한 발 앞서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코비드 사태 이전부터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한 웨비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이나 홍보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마 이러한 웨비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이나 홍보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몇몇 업체와 제가 직접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비나라는 특성 자체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고 또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 이 현 사태가 다 종식되고 정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고 질환이라든지 사망으로 인해서 뭐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 혹시나 그런 뭐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이 개발돼서 이런 모든 코비드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겠고요.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같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힘든 시기가 조금 더 지나갔다고 이제 좀 안정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남미, 뭐 유럽 쪽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어서 점점 더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거리는 두지만 마음만은 혹은 뭐 치료만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극복해낸다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금 더 발전된 사회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다 같이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전례 없는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태는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다 지나갈 것이기에 부디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가면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러 의료진들께 큰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